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미국 미주리주 컬럼비아 경찰서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조셉 엘레지, 당시 나이 23세. 그는 6일 전 아내 지멍치가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말합니다. 6일 동안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는 남자의 모습은 무척 차분하고 담담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크게 싸운 것도 없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 다음날 아침에 일이 있어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차갑게 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 옆으로 손을 뻗었는데 아내가 없더라고요. 조셉은 아내가 사라지고 6일이나 지난 지금에야 경찰을 찾아와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아내가 사라지면 남편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조셉은 자기가 제일 먼저 용의자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당해 보였고 무언가를 숨기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곧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조셉과 지멍치 부부에게는 이제 갓 1살이 된 딸 안나가 있습니다. 엄마가 1살 배기 딸을 두고 갑자기 사라진다라. 분명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모두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차도 가져가지 않았죠. 남편 조셉은 언젠가부터 아내가 마치 집을 떠날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셉의 말대로 그녀가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면 여권이나 휴대전화, 자동차같이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경찰은 남편 조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셉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이야기를 끝낸 조셉은 같은 날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아내의 실종에 대해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조금 전 경찰서에서 한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도망을 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조셉은 카메라를 보며 매우 슬픈 표정으로 딸 안나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아내 지멍치에게 부탁합니다. 거의 매일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지냈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다음에야 알았어요. 그녀가 누구와 있든 안전하게 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와 안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부디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길 원해요. 조셉은 지멍치가 다른 남자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멍치가 바람이 났다는 그의 말은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셉의 인터뷰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의 눈에 조셉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터뷰 중에 조셉은 계속해서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경찰은 조셉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내 지멍치의 컴퓨터를 조사합니다. 지멍치의 일기와 채팅 기록에서 그녀에게 진짜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셉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상대 남성은 지멍치와 같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지멍치는 1살 된 딸과 남편을 버리고 어쩌면 연인이 있는 중국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멍치의 여권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도 그녀가 미국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기록도 없었죠. 지멍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추측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2019년입니다. 이렇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거나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체 지멍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멍치, 1991년 4월 18일 출생. 중국 산시성 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기간에 태어나 외동딸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렁커에 따르면 지멍치의 부모는 꼭 한 자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원래부터 한 명만 낳아서 그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지멍치는 모든 부모가 바라는 이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 공부를 매우 잘했으며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멍치는 중국 국가중점대학으로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상해 화공이공대학교 기계과에 들어갑니다.
찌멍치의 부모는 명문 대학에 들어간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2012년 대학 재학 중에 찌멍치는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온 찌멍치는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학부를 마친 그녀는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석사과정에 합격합니다. 2014년 12월 찌멍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대학원 교수의 추천으로 찌멍치는 나노바라는 회사에 입사해 치과재료 개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셉을 만납니다. 조셉 엘레지 1996년 출생, 당시 나이 23세. 찌멍치보다 5살 어린 조셉은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있는 캔자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주리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나노바에 들어갑니다. 찌멍치는 조셉의 상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레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되고 1년 7개월 후 조셉은 찌멍치에게 프로포즈합니다. 그는 록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에 데블스 아이스박스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무릎을 꿇고 찌멍치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프로포즈하고 2주 후 2017년 9월 27일 조셉과 찌멍치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찌멍치의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합니다. 결혼하고 5개월 후 찌멍치는 꽤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조셉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직장을 관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찌멍치가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일을 포기합니다. 2018년 10월 3일 딸 안나가 태어납니다. SNS에 올라온 세 사람의 모습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찌멍치는 딸을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대신 재택근무가 가능한 번역일을 합니다. 낮에는 딸 안나를 돌보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번역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인들은 그런 찌멍치를 보며 슈퍼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찌멍치가 어린 딸을 두고 남자를 따라 도망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찌멍치는 훌륭한 엄마였죠. 조셉은 평소 아내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과연 진짜일까요? 찌멍치와 그녀의 어머니 런커의 사이는 무척 돈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과 중국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찌멍치에게 힘든 타지 생활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박 육아와 독박 돈벌이에 지쳐있던 찌멍치에게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의 통화는 마음의 안정을 주었죠. 그런데 10월 9일부터 갑자기 찌멍치와 연락이 뚝 끊깁니다. 중국에 있는 찌멍치의 어머니 런커는 불안해집니다. 런커는 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찌멍치의 상태 좀 확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런커의 부탁을 받은 친구는 찌멍치의 집을 찾아갑니다. 조셉은 찌멍치를 찾아온 친구에게 찌멍치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고 바람이나 집을 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음에도 그때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조셉은 친구가 집에 다녀간 바로 다음날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것도 위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911이 아닌 당장 위급하지 않은 민원 접수 상황에 이용하는 311에 전화합니다. 찌멍치가 집을 나가고 6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 점이 수상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6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는 전혀 다급해 보이지도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조셉은 아내 찌멍치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그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셉에게는 확실한 범행 동기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가 아내 찌멍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담당 검사대는 조셉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는 조셉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알았고 아내를 죽일 계획을 미리 짰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찌멍치가 집을 나간 날 조셉은 딸 안나를 차에 태우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조셉은 딸과 함께 새로운 산책로를 찾기 위해 드라이브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대는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상황에서 한 살배기 딸과 한가롭게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자기의 경력까지 포기했던 찌멍치가 어린 딸을 두고 도망갔을 거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단과 경찰은 조셉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합니다. 하지만 혈흔도,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시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멍치가 남자를 따라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증거도 없었죠. 경찰은 조셉의 휴대전화를 조사합니다. 전화기 안에는 10시간이 넘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셉과 지멍치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두 사람은 서로를 헐뜯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는 조셉의 말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조셉은 지멍치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그녀를 미국에서 추방해버리겠다고 위협하죠. 녹음은 조셉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멍치의 휴대전화에서도 그녀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1년 전 2018년 10월 29일 조셉은 악을 쓰며 지멍치의 어머니, 즉 장모를 욕하고 지멍치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외모와 달리 조셉의 말과 행동은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그가 무섭도록 폭주하기 시작한 것은 딸한나가 태어나고 지멍치의 부모가 미국으로 함께 지내면서부터였습니다. 중국에는 친정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이와 산모를 돌보는 오랜 관습이 있는데 이 관습이 조셉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셉은 지멍치의 부모,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 장모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당신 딸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다 나가! 지망치는 몸조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달라며 조셉을 설득하지만 조셉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특히 지멍치가 그녀 어머니 런코와 중국어로 대화할 때면 조셉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기어이 조셉의 생일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지멍치의 어머니 런커는 사위의 생일상을 준비합니다. 런커는 사위를 위해 중국식 만두를 만드는데 장모의 요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셉은 폭발합니다. 런커는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는 사위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지멍치는 조셉의 어머니 진을 부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러 온 자기 어머니 앞에서도 조셉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장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온갖 욕을 해댑니다. 조셉의 어머니 진의 중재에 겨우 진정이 된 조셉은 장모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은 지멍치의 부모는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딸 안나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대체 조셉은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지멍치와 그녀의 부모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는 조셉이 아내 지멍치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일기에는 조셉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지멍치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 이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다. 남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5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의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지멍치에게 미국에서 살기 위해 영주권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영주권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외국인인 그녀에게 결혼만큼 영주권을 확실하고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은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로 만들었고 그녀는 늘 주눅들어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만 받으면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딸 안나가 태어나면서 지멍치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조셉은 아내 지멍치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자신과 결혼했고 지멍치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지멍치와 그녀의 가족을 욕하고 괴롭혔습니다. 지멍치가 사라지고 16일 후 경찰은 조셉을 체포합니다. 조셉이 체포된 건 지멍치의 실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딸 안나를 학대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지멍치가 사라지기 전 그녀는 딸 안나의 엉덩이에서 멍자국을 발견합니다. 지멍치는 어머니 런커와 이 일에 대해 상의했고 이 일을 기억하고 있던 런커가 사위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조셉은 아이가 밤에 너무 많이 울어서 살짝 꼬집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남편 조셉이 지멍치의 실종에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셉이 체포된 틈을 놓치지 않고 조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경찰은 조셉이 체포된 날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셉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진흙투성이 신발 한 켤레를 찾아냅니다. 혈흔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어떤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신발을 실험실로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조셉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노트북에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조심해야 할 것들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아내에 대해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었죠. 그가 아내 지멍치에 대해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멍치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아내가 바람이나 집을 나갔다는 그의 말과는 달리 조셉은 뒤에서 경찰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됩니다. 경찰은 조셉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찌멍치가 사라진 날 조셉이 약 30분 정도 러밍강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는 조셉이 경찰에 말하지 않은 것이었죠. 경찰은 조셉이 아내 찌멍치를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실시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사건의 담당 검사대는 대담한 결정을 합니다. 찌멍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셉을 1급 살해 혐의로 기소합니다. 2020년 3월, 찌멍치가 사라진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위한 추모식을 가집니다. 2021년 3월 25일, 드디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한 관광객이 숲을 지나던 중 흙더미 속에서 여성의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주변에서 신발과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DNA 분석 결과 숲에서 발견된 두개골은 사라진 찌멍치의 두개골로 밝혀집니다. 여기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찌멍치가 발견된 장소가 바로 조셉이 찌멍치에게 프로포즈했던 럭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돼 법의학자도 찌멍치의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갈비뼈 4대가 부러진 것으로 보아 그녀가 생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았을 거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조셉이 럭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사건 자료를 훑어보던 댄의 머리에 한 가지가 뇌리를 스칩니다. 맞다. 신발.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찌멍치가 사라진 2019년 10월 9일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찌멍치를 유기했다면 신발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셉의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 신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댄은 조셉의 신발을 미주리주 식물원으로 보냅니다. 식물학자 크리스티나 에드워즈는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셉의 신발에서 12종류의 식물을 발견하죠. 그중 향나무 DNA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찌멍치가 매장된 곳에 향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찌멍치가 발견된 곳으로 가 향나무 DNA를 추출해 분석을 진행합니다. 식물 DNA 비교 분석 결과 찌멍치가 매장된 곳에 있던 향나무와 조셉의 신발에 묻어있던 향나무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조셉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범인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조셉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에선 조셉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저녁이었어요. 전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제가 아내에게 다가가자 아내가 절 밀치더군요. 전 아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고 아내가 중국에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죠. 전 너무 화가 났고 상처받았죠.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딸이랑 산책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절 밀치더군요. 전 화가 나 아내를 밀쳤고 아내가 또 저를 밀치고 그러다 아내가 주방 조리대에 부딪혔고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다시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전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가 잤어요.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안나가 울어도 안 일어나길래 보니
이미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패닉 상태에 그만 아내를 그 숲에 유기했어요. 검찰은 당연히 조셉의 이런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하나만 부러져도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하죠. 그런데 찌멍치는 갈비뼈 4개가 부러졌습니다. 갈비뼈 4개가 부러진 사람이 걸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리해진 조셉은 작전을 바꿔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감정에 호소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조셉의 변호인은 아내 외도에 분노한 조셉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과실치사를 주장합니다. 배심원단은 7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유죄를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조셉 엘레지에게 유기징역 28년형을 선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조셉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2023년 8월 1일 2심 법원은 조셉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안나의 트라우마를 걱정합니다. 안나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숲으로 가는 차 속에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중에는 안나가 차라리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잘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현재 안나는 조셉의 부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중국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안나가 부디 잘 자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